안녕하세요. 오늘 4월 18일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IM머니 카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어제 시간 차트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일봉 차트로 지금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화하고 달러 차트 모두에서 3월에 일봉 차트 상단 변곡의 지지는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조정이 진행 중인 상태고요. 원화 차트는 3월에 강세 포인트였던 3,887만 6천 원이 깨졌습니다. 그 아래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3월에 중요값 3,590만 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이 열렸어요. 원화 차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세 포인트 위로 재차 위로 올라가는지 움직임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회복 움직임 여부를 살피고요. 회복이 진행이 되면 역시 3월에 일봉 차트 또 상단 변곡 3,966만 7천 원 공략 여부를 같이 살핍니다. 자, 일단 상단 변곡이 달러하고 원화 차트 모두에서 깨졌으니까 이 경우는 이후에는 여기가 박스권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뒤에 다시 추가 상승으로 갈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상단 변곡의 지지가 깨졌으니까 여기는 지지 저항의 힘을 크게 받지 못할 거다. 하지만 추가 상승이나 추가 하락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때는 그게 저항이 되든 그게 지지 라인이 되든 어쨌든 확인을 하고 갑니다. 확인을 하고 간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포인트에서의 움직임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달러 차트. 똑같이 상단 변곡 깨지고 내려왔고요. 근데 3월에 일봉 차트 강세 포인트는 29,322달러인데 여기는 달러 차트에서는 종가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봉 차트 기준입니다. 그래서 원화 차트하고는 좀 틀리죠. 원화 차트하고 틀리게 여기는 강세 포인트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상단 변곡적 재공략의 방향을 살필 수 있습니다. 지금 원화 차트하고 달러 차트의 방향, 지금 움직임의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미묘하게 틀려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느 거를 따라갈지 여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지를 실패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3월의 중요가 26,988.5달러의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로 간다는 얘기는 거진 확정이라고 봐요. 지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지언정 26,988.5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은 이제 열렸다. 열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지 성공 시에는 3월에 일봉 차트 상단 변곡 29,860달러 돌파 움직임이 이어서 나올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4월에 일봉 차트 강세 포인트 3724달러에 대한 공략 여부를 살펴야 됩니다. 여기가 저항이 잡힐지 여기를 돌파한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어갈게요. 일봉 차트, 원화 차트, 일봉 차트부터 먼저 살핍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값들은 다 화면에 표시가 되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원화 차트에서는 상단 변곡이 깨졌죠. 상단 변곡이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염두에 둡니다. 여기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지지 테스트. 근데 여기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하고 올라갔죠. 여기 지지 여부를 먼저 살펴야 될 거고요. 여기는 한 번 더 못 갔으니까 여기는 돌파 가능성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면 리스크가 여기 아래로 내려온 상태로 추가 조정이 이어지면 리스크가 확 커지는 거예요.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3월에 하단 변곡이 한번 깨지고 나서 되돌림이 안 나왔죠. 되돌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음봉이 깨지기를 3,887만 6천 원 3월에 일봉 차트, 지금 일봉 차트 보고 있습니다. 강세 포인트 아래에 종가를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음봉이 계속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되돌림으로 가서 여기에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 강세 포인트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와 여기 상단 변곡을 재공략하는 거, 여기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이어져서 나오는지 여부를 살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되돌림 여부를 지금 나오는지, 되돌림 반등 가능이, 되돌림 움직임이 상승이죠. 되돌림 상승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에 움직임이 되돌림 상승으로 간다면 상단 변곡 3,966만 7천 원 위로 양봉 종가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겠죠. 이 움직임을 살펴야 됩니다. 여기에 움직임에
지난 움직임에서 보면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죠. 네, 여기도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여기에 종가 확보하고 깨졌죠. 그러고 나서 되돌림 상승으로 올라가고 또 지지 테스트가 나오고 또 반등이 나오고 깨고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이 움직임은 1월의 중요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졌죠. 네, 여기가 깨지면서 여기는 앞에서 이미 깨진 걸 봤으니까 자, 여기에 지지 테스트가 된 거예요. 여기 한 번 됐죠. 자, 그럼 여기 두 번 오겠죠. 기억하셔야 되는 값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값이에요. 원화 차트에서는 여기 두 번째 지지 테스트를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깨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언제? 저항이 최종적으로 확인되고 나면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후의 움직임, 조정이 전개될 경우에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미리 점검을 해두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의 움직임이 그럼 현재는 자, 여기에 하방 이탈했으니까 되돌림 움직임이 나오는데 아까 앞에 1월달에 움직임을 봐도 자, 여기 올라오고 난 뒤에 움직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되돌림 움직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값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후간 끝이 뭐 상단 변고, 하단 변곡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구간 끝으로 딱 표시가 될 때도 있어요. 이런 값들을 드리는 것과 중요 값에서는 뭐가 나온다? 되돌림 움직임이 나와요. 이른바 눌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눌림이. 위든 아래든 눌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뭘 확인하느냐? 저항이나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이 확인하는 움직임이 확정이 되면은 예, 추세 전환이 일어나요. 단기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움직임은 자, 여기에 대한 저항 확인이든 뭔 확인이든 이 움직임이 전개될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보고 있다. 그럼 여기에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여기가 깨졌으니까 여기 약하다는 건 이미 이제 아는 거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예, 뭐 어떤 다른 움직임이 추가 움직임이 이어서 나오겠죠. 그 움직임 뒤에 뭘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지지를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때는 지지 여부를 그때는 또 신중하게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지를 받으면 추가 상승으로 가죠. 어떻게? 되돌림으로 추가 상승이 간다고 했어요. 예, 찐으로 움직일 때는 그 중요한 구간 값이든 중요 값이든 예, 확정적인 지지나 저항에 대한 확인을 거의 높은 확률로 합니다. 그런 뒤에 해당 추세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와요. 그 움직임이 영원하게 가는 게 아니고 이후에 그 저항을 확인하고 나면은 다시 지지 테스트를 하러 오는 자리예요. 지지 테스트를 하러 오는 자리라고. 그럼 여기가 깨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온다는 건 알고 있고, 자, 여기 여부를 보니까 앞에는 한번 깨졌으니까, 자, 여기 돌파 여부가 지지 여부를 살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지지를 받을지, 깨질지 여부도 살펴야 되고, 자, 여기도 돌파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생길까요? 두들기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추가 락으로 간다면. 여기에 두들기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반등을 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죠. 항상 그리고 구간 끝에 대한 공략이 나오고 나면은 또 되돌림 반등이 나오겠죠. 이게 매 구간마다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도 하지 말고 여기에서 물린 종목들이 만약에 있다. 그럼 이런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 알트에서 그냥 쫙 쏴버려요. 거래량이 터지는 움직임이.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예, 긴 꼬리 달린 음봉이 쫙 나오면서 탈출을 시도해요. 뭐 흔히 뭐 세력이든 스마트머니든 전 계속 얘기 드리지만 걔도 월급 받는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예. 삼시세끼 밥 먹고 있는 예, 우리랑 같은 직장인입니다. 직장인. 걔들 돈 아니에요. 걔들 돈 아닙니다. 그래서 걔들이 움직이는 그런 류의 자금들이 움직일 때는 구간의 움직임에 같이 따라가요. 지들 돈으로 못 움직인다니까 이 시장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 매 순간 당해요. 매 순간 당합니다. 왜냐면 나는 적을 못 보거든. 이미 상정을 해놓고 보면 그 적이라는 존재 혹은 세력이든 스마트머니든 뭐 존재를 설정해놓고 나서 보면은 이 존재가 있는지 여부를 자기가 증명도 못하는데 증명 못하는 존재를 상정을 시켜놓고 보면 항상 이 존재는 변수가 돼버려요. 변수가. 오히려 상수가 될 수도 있죠. 상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증명을 못하는데 이게 상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보면. 그러면 절대 값을 도출할 수 없어요. 값을 도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결정을 못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냐. 직장인이라고. 왜 얘기하냐. 걔들도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용 다 보고 하는 거라니까. 차트에 나오는 흔적을 걔들도
분석하면서 따라가는 분석에 근거한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신들의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매물대를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 혼자서 용 뺀다고 절대 못해요. 그래서 걔들은 그게 세력이든 스마트머니든 얘는 일단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게 그건 고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값을 넣은 순간 판단을 못 내려요. 판단을 못 내리는 거를 자꾸 고려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언제 터지고 얘들이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걸 자꾸 고려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 집중하세요. 내가 아는 것. 내가 아는 것에서 내가 확정적 판단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요소, 그 기준에 대한 집중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이외에서 나오는 내용들, 얘들도 결국 뭐예요? 그러면 후행이에요, 후행. 차트 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거 있죠. 거래량이 작고 호가가 크지가 않은 종목들 있죠. 휘둘릴 수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자꾸 들어가 갖고는 휘둘리면서 계속 그거 고려하지 마시라는 그런 종목들은 하지 말고 상위 업비트 기준을 치면은 상위 적어도 50% 이상 되는데 적어도 30% 되는데 종목에만 집중하셔도 돼요. 그래도 유동성에 따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특성이 호재나 악재로 따라가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선행을 하면 거기에 호재든 악재든 트리거가 돼요. 방아쇠처럼 트리거가 됩니다.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어머나 1순위가 얘예요. 얘. 유동성이 작은 종목에 베팅을 하고는 계속 이거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유동성이 돌아다니는 게 우리는 흔히 말하는 순환매인데 이 움직임이 여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에 들어가면 그런 스트레스를 안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비트나 이더 움직임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얘가 방향을 잡아주잖아요. 방향을 잡아주면 그 방향에 맞춰서 작은 돛담배를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알트라고 하면 이런 거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꺾이죠. 그게 세력이든 스마트머니든 그때 보고 얘들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보고 따라가면 얘들보다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안 보이는 알 수 없는 거 이걸 상정을 시켜놓고 차트를 보시면 매번 당합니다. 매번 왜냐면 내가 판단을 못하는데 그러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면 아냐? 그들도 몰라요. 그들도 몰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존재의 명칭을 그냥 쓰는 거예요. 여기 거래량들의 누가 세력이고 누가 스마트머니고 누가 개인 매매인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고래의 흔적으로 살피는 내용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청산 맵이나 매물대 맵을 보죠. 매물대 맵을 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거래량들이 뭐 몇만 개, 몇천 개, 몇만 개 이래 되는 고래 움직임들이 있죠. 얘의 움직임이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을 좌지우지하느냐 못해요. 뭔가 하면은 이게 깃발을 흔들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깃발을 흔들고 따라가는 거. 깃발을 흔들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을 흔적이 남으면 예의주시하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증시에서는 외인의 거래량이나 외인이 보유한 종목들을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죠. 하고 그게 리포트로 계속 나와요. 우리는 암호화폐 쪽에는 이게 안 되니까 거래소에서 이 내용들을 공유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온체인 데이터나 거래소 데이터들 그리고 뭐 여러 고래들의 주소에서 흔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나마 객관성 있는 자료예요. 그거를 근거로 하지 않으면은 대부분 다 뭘 얘기하냐면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을. 여기에 저도 몰라요. 여기에 누가 세력이고 누가 개인 매매인지 저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거래량들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은 개인이 여기를 밀어 올리기는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머니가 있는 것 같다. 스마트머니, 뭐 흔히 말하는 세력이라는 존재가 여기에 같이 편승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네.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머니가 이 내용을, 이 거래량을, 모든 거래량을 자기들이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거예요. 착각이에요. 그러면 걔들은 하락장 때도 돈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근데 22년도 봤죠. MM하고 투자하는 그런 매매하는 애들 다 날라갔잖아요. 다 날라갔어요. 걔들이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어떤 뭐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걔들도 하려고 발버둥 치는 직장인이다. 그렇게 설정을 해주셔야지 그나마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거에 신뢰를 좀 더 줄 수 있고 내 판단에 근거해서 뭘 했을 때 자기가 실력이 향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자 일단은 여기 비트코인 일봉 차트의 움직임은 여기에 대한 되돌림 가능성을 본다. 되돌림 돌파 움직임이 나오면 추가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겠죠. 이때는 4월의 강세 포인트 여기 돌파 여부를 살피고요. 여기 움직임 위에 있으면 5월의 중요값에 대한 공략 여부도 같이 볼 수 있겠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중복해서 얘기 드리지만 이제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정은 언제 나오죠? 박스권이 나온 뒤에 나오는 거예요. 박스권이 나온 뒤에 상승이 나왔듯이 박스권이 나온 뒤에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 움직임이 전개되는 움직임인데 주력은 여기인 거예요. 여기 중요값이 있는 데가 주력이에요. 주력 구간이에요. 주력 구간. 그래서 여기는 벗어났으니까 하락이 나온다면 여기로 빠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심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는 박스권 구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이 폭이 크니까 여기는 여기 저항을 받고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급락이 나올 거예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심해서 봐야 된다.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알트코인들을 매매를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면 반드시 단기 매매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이 말은 움직임이 나오면 제한적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한적 상승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뭐죠?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높은 추가 상승보다는 어쨌든 다진 움직임이 나온 움직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의 박스권 전환은 기본적으로 이 구간에 대한 박스권이 먼저 전개될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값이 추세를 정하는 값이라고 했잖아요. 중요값이. 그래서 이 값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 전개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3,900만원, 여기가 3,400만원이죠. 500만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달러 차트에서는 얼마죠? 거의 한 5,000불, 4,500불에서 5,000불이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열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의 움직임은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현재의 구간에서의 접근은 단기 매매 접근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 경우에는 제한적 상승이라고 하는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희망회로 돌리지 마시라. 이때의 움직임에서 여기에 지지 여부가 확정이 되면 이제 진짜 추가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이 구간 동안 일봉의 차트에서 202평이 열심히 따라 올라와야 돼요. 됩니다. 지금 20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한번 또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뒤에 나오는 움직임이 그때 움직임이 찐 반등이에요. 찐 반등. 2023년 찐 반등은 그때 나와요. 그때 들어간 자리는 아마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부터는 5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4월의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로 빠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항을 확인하고 지지 테스트에 대한 관점 확률이 더 높아지는 구간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시라. 이게 지금 4월에 월봉 마감하고 아까 오전에 했던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하고 같이 살피셔야 됩니다. 달러 인덱스를 통해서 바람의 방향을 보는 거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향을 통해서 파도가 어디로 치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제 관점이에요. 달러 인덱스로 바람을 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통해서 파도가 어떻게 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트코인 매매를 한다면 그 파동에 이런 골에 들어가서 파고가 올라갔을 때 어쨌든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이 움직임이 이렇게 가는지 뭐 이걸 봐야 되겠죠.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지 여부는 난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까지는 고민할 수가 없고 난 여기 들어가면은 적어도 여기는 볼 수 있고 여기 볼 수 있으면 얘가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나는 기다릴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홀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홀딩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이 파도가
여기서 올라가네, 절반에서 올라가네 정도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언제 생기냐면 이때 들어가야지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홀딩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요. 1파, 2파, 3파 이렇게 진행될 때 2파에서 3파로 넘어가는 이때 들어가요. 이때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때. 그 파도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죠? 죄송합니다. 제가 노땅이라서 그런가 봐요. 말이 쓸데없이 길어지네. 자, 시간 차트 200평 하방 이탈 나오고 난 뒤에 지금 되돌림 움직임이 전개되는 모습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1시간 차트 중요값 여기 하방 이탈 했고요. 중요값 여기 하방 이탈하고 난 뒤에 지금 되돌림 움직임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는 종가를 확보했죠. 그래서 추가 상승으로 여기 202평에 대한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겠죠.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자, 여기에 움직이면서 시간 차트의 회복 여부를 같이 살펴야 됩니다. 자, 여기가 저항이 잡혀서 돌파가 힘들어진다. 그러면 여기 1시간 차트 구간 끝 3,787만 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염두에 두고 봅니다. 시간 차트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되돌림 움직임이 어디까지 전개되는지, 여기까지 나오는지, 여기까지 나오는지, 여기를 돌파해서 상단 변곡으로 움직임이 이어지는지를 살펴야 되겠죠. 그 구간까지 여기고요. 자, 여기가 중심값이죠. 중심값으로의 회복 여부를 살피는 겁니다. 이게 시간 차트에서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달러 차트 빠르게 보고 얘기를 또 정리를 할게요. 자, 달러 차트에서는 3월의 강세 포인트 지지했습니다. 강세 포인트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여기에서의 움직임은 상단 변곡으로의 공략으로 보고 있죠. 여기로 올라가는지 여부, 그리고 여기 지지하는지를 살피고요. 여기에서 지지를 하면 추가 움직임이 나오게 될 걸로 보고 있고, 이때는 자, 여기 강세 포인트 3724달러에 대한 돌파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 움직임이 올해 중요값 여기 3480달러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이 이어서 보는 거고요. 여기 여부도 같이 살피는 거죠. 32,282.5달러.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제 월봉값도 있습니다. 월봉값. 여기에 월봉값이죠. 월봉은 33,931달러입니다. 월봉의 중요값입니다. 월봉의 중요값이 33,931달러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확인까지 이어지는지를 살피는 게 이후의 움직임이 될 걸로 보는 거고요. 이때 구간 끝까지, 구간 이탈까지 확인하는지 여부는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지 테스트가 이어질 걸로 보고요. 이 지지를 받으면, 확정되면 여기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갈지는 저도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은 일단은 공략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양봉으로 종가가 나오는지부터, 종가 확보하는지부터 먼저 살피자. 이 모든 값들은 일봉 차트 기준이다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시간 차트를 보게 되면 시간 차트에서 중요가 아래로 내려왔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움직임이 여기에 29,480달러의 저항을 받을 경우에는 여기 28,663.5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 움직임이 이렇게 되돌림 움직임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자, 여기에서 움직임이 이어지면 위에 다시 앉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29,768.5달러. 자, 여기가 이 구간의 절반 정도라고 얘기 드리고, 여기 위로 올라와서 올라오면 위로 추가 움직임이 여기 3626달러에 대한 공략 여부로 이어질 겁니다. 자, 여기 과정이 202평, 1시간 차트 202평에 대한 돌파 움직임 공략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피는 것과 같은 맥을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202평은 위로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보고 있는 중이라서 달러 차트에서 만약에 추가 조정으로 가려고 하면 202평 근처까지 가서 저항을 받고 추가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202평이 아래로 꺾이겠죠. 꺾입니다. 일단 장기선이 꺾이고 나면 박스권이 당분간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202평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박스권 만들 생각이 없네라고 보시면 돼요. 1시간 차트에서. 그런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살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정리를 하면 상단 변곡 깨지고 추가 조정 진행 중이다. 깨지고 추가 조정 진행됐고, 강세 포인트 달러는 지켰고 원화는 깨졌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여기부터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상단 다시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상단 변곡에 대한 공략이 다시 나올 걸로 보는 거고요. 만약에 깨지면 일봉 차트 기준으로 3월의 중요값들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미넌스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드디어 지금 현재 3월의 중요가 46.95에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와 있고 여기서부터는 되돌림 반등이 나올 자리라고 얘기를 드렸죠. 여기는 이미 확보되어 있던 자리예요. 음봉 종가 지지를 했던 자리라서 여기는 지지 여부하고 상관없이 일단 두 번째니까 역방향으로의 도미넌스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도미넌스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때 도미넌스 상승은 어디를 노린다? 강세 포인트와 상단 변곡을 노리는 움직임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현재의 움직임이 양봉 전환이나 내일 정도에서 반등세가 나오는지 정도를 살펴야 된다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이더 BTC는 지금 현재 중요값에 대한 공략이 추가로 이어지면서 일봉 차트 202평 돌파 움직임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알트코인의 부분들은 그래서 보면 꺾인 게 아닌 것 같다. 이 관점으로 지금 살핍니다. 이더가 지금 202평 돌파 양봉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알트 대장인 이더가 현재는 전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알트코인이 꺾인 건 아닌 것 같다. 이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